안녕하세요. 체리쌤이에요. 오늘은 영재원 기출 풀기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시한 문제를 풀어보고 다음 영상까지 고민해볼 문제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오늘 해결해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의 기준을 선택하여 아래 동물들을 분류하시오 라는 문제이고요. 기준이 지금처럼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20학년도에 모 교육청 영재원에서 초등수과학 융합과정에 출제된 문제로 기준을 통해 주어진 동물들을 분류하는 문제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었지만 분류, 관찰, 예산 및 추리는 초등과정에서 높은 빈도로 출제되고 있는 문제죠. 한 달간 충분히 생각해 보셨나요? 가능한 답은 무엇일까요? 그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문제는 8종류의 동물을 보기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 동물들을 주어진 분류 기준에 맞춰서 분류하는 활동입니다. 분류 기준을 내가 직접 찾는 것도 아니고 이미 이 세 가지가 주어졌습니다. 나에게 유무, 하늘을 날 수 있는가의 유무, 곤충인가 아닌가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 문제에서 집중해야 할 것은 분류의 기준을 선택하여 라는 문구입니다. 만약 이 문제가 표가 없이 지금처럼 주어진 것이라면 우선 먼저 해야 할 것은 기준을 선택하고 다음이 동물을 알맞게 분류하는 활동인 거죠.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분류의 기준에 따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서 각각 분류하는 활동을 모두 써야 하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음처럼 표가 주어졌다면 각각의 기준에 따라 모두 나누는 게 맞지만 이러한 표도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준 중에 결국에는 하나를 골라야 하고 그에 따라 분류를 진행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답안 작성의 유의점을 생각하면서 답안을 한번 작성해 볼까요? 지금 문제처럼 기호가 주어진 경우 학생들은 답안을 작성할 때 특히나 기호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날개가 있는가를 선택한다면 내가 선택한 기준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표시가 되어야 하겠죠. 문제에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답안에 다시 한번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기호를 조심해야 하는 거죠. 제가 선택한 날개가 있는가 앞에는 동그라미 안에 A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옮겨 적으면서 그냥 A나 괄호 안에 A, A점 등 주어진 기호나 혹은 모양이 아닌 다른 곳으로 작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동그라미 안에 A가 들어가 있는 기호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게 기준이다 라는 걸 표현을 해주는 것도 좋죠. 그런 다음에 이에 해당하는 것과 아닌 것으로 구분하여 주어진 동물을 분류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 어떤 기준을 선택하고 분류를 했을까요? 나머지 기준도 확인해야 하니 보기 편하게 표로 한번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동물들 8가지 동물들 중에서 몇 가지를 짚고 가면 사슴벌레는 곤충이죠. 등딱지에 날개가 있고 날 수도 있습니다. 잠자리 역시 곤충으로 두 쌍의 날개가 있고 날아다니죠. 특히 초가을이 되면 많이 볼 수 있는 고추잠자리를 생각해보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곤충이 하나 더 있어요. 일개미. 일개미는 앞선 두 곤충과는 다르게 날개가 없어요. 다만 여기서 일개미가 아니라 여왕개미라고 나왔다라고 한다면 여왕개미는 날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미라고 해놓지 않고 일개미라고 보기를 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포유류로 속하는 다람쥐도 날개가 없죠. 날 다람쥐나 하늘 다람쥐처럼 가끔 활공하는 다람쥐가 있긴 하지만 이는 날개를 이용해서 하늘을 나는 것이 아니라 입막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하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쉽습니다. 각각의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하면 다음과 같겠죠. 자신이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 알맞게 분류가 되었을까요? 그럼 다음 영상까지 생각해볼 문제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생각해볼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래로 만들 수 있는 것을 12가지 쓰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다음 영상까지 열심히 풀어보시기 바라며 영재원 요강이 올라오기 시작하죠.
올해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